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모전서입니다. 오늘은 간첩 이야기 제8탄입니다. 북한 공화국 영웅 1호인 간첩 성시백의 활동상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이 성시백의 신원상과 체포될 때까지의 간단한 활동상을 정리를 해드렸고, 제2부에서는 성시백을 체포하기 위한 당시 국내 대공 수사기관들의 노력과 또 체포했을 때 그 압수물의 그 거대한 엄청남이죠. 엄청남. 그리고 실제로 이 성시백이가 국내에 침투해서 소위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구축해서 가동시키면서 했던 대남 공작의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재정투쟁이었습니다.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투쟁을 말씀드렸고, 심지어 밀수선 2대까지 운영했어. 밀수선 선박을. 두 번째는 언론 공작이었습니다. 직접 언론사를 갖다가 직접 창간을 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소위 선전 공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이제 세 번째부터 마지막 9번째까지입니다. 세 번째 공작은 뭐냐? 바로 통일전선 공작을 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에 반대하는, 소위 반대하는 중간층 그 정치 세력하고 좌익 세력을 갖다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로인민당이라는 이 좌익 정당 외에도 10개 정당, 또 사내에 13개 정당 협의회를 결성해서 이름하여 통일전선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통일전선체는 뭐냐? 반미,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중간층, 중도부터 시작해서 좌익까지를 다 묶는 그런 공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통일전선 공작이 소위 이승만 정부를 갖다 압박하는데 크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외교 공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시백이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정부에서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같이 교류를 나눴습니다. 그때 발이 없는데 또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일본에 유학 갔었기 때문에 일본어 유창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성시백이가 뭘 했냐면은 1948년에 유엔 임시위원단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갖다 하는데 유엔 임시위원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출판물을 갖다가 제작해서 막 국제사회에다 뿌리면서 유엔 임시위원단의 활동을 갖다가 저지하려는 이러한 공작을 했죠. 또 유엔 총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표하고, 또 아세아 국가들 대표들을 서울로 초빙을 해가지고 또 이 소위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갖다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했습니다. 이 외교 공작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김구 선생을 북한으로 초청해서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연석회의, 이 남북연석회의를 직접 하는데 김구 선생을 포섭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1948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평양문화궁전하고 쑥섬에서 바로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열렸을 때 바로 이 김구 선생을 평양으로 가도록 한 공작을 한 게 바로 이 성시백이었습니다. 성시백은 김구 선생과 교류가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또 김구 선생의 직속 신복인 엄황섭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비서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맥을 통해서 성시백이 김구를 북한에 가서 김일성 장군을 만나라 라고 말이죠, 설득을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이 97년도 북한 노동신문에 나왔던 성시백 활동 사항에 김구를 어떻게 인입했는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회 포석 공작입니다. 여러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1949년에 국회에 침투한, 국회에다가 쉽게 말하면 프락치를 구축해 놓은 의원 13명을 갖다가 검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 바로 이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다가 북한의 우호적인
이러한 소위 국회의원들을 확보해서 국회에서 이승만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학수 국회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포섭을 했죠. 황인호 의원 등 해서 총 13명을 포섭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에서 외국군, 바로 미국군이죠. 외국군 철회 요청을 하고 남북 평화통일안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크게 두 덩어리가 공작을 했습니다. 남노당에서 공작을 했는데, 주로 이 노일한 의원을 통해서 남노당에서 소위 그 국회에다가 프락치를 구축했고, 또 성시백 라인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황인호 의원을 통해서 접선했어요.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은 남노당 쪽하고 소위 북노당 남반부 정치원의 성시백 계열가 같이 공작을 한 겁니다. 서로 몰랐죠, 공작하는지를. 이 공작을 해서 그런 성과를 거둬냈죠. 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 박원순 변호사, 지금 서울시장이죠. 그 1989년에 역사비평이라는 그 좌파 성향으로, 좌파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 개간지가 있습니다. 역사비평이라고. 여기 가오로에다가 당시 변호사 신부인 박원순 씨가 기고를 합니다. 기고를 하면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소위 짝퉁 진보 진영, 소위 짝푸지 좌파 진영에서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갖다가 고문을 해서 조작했다라는 게 그 당시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통 역사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자, 그랬는데 1997년에 북한이 노동신문에다가 이 성시백의 활동상을 다 공개하면서 바로 남조선 괴뢰 국회 공작을 성시백이 했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원순 변호사가 당시에 그 역사 비평이라는 개간지에다가 국회 프락치 사건이 조작이라고 했는데, 조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학자라면, 최소한도 양심적인 지식이라면 내가 당시에 자료 부족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당시에 발표했던 그런 잘못됐다 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군 와해 공작이 있습니다. 성시백에는 자기 조직원들 국방부, 육해공군의 본부, 헌병대, 사관학교, 심지어 육군 정보국에까지 자기 인맥들 갖다가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을 무력화시키고 또 군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1949년 5월 4일과 5일 날 춘천 쪽에 있는 이 전방부대에서 2개 대대가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대대장이 대대원 전원을 이끌고 북한으로 다 자수를 한 거죠. 월북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국군 유교단 제8년대 1대대장인 강태무, 그 다음에 유교단 8년대 제2대대장인 표무원이 직접 부대를 이끌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버렸는데, 바로 이 공작을 성시백이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9년 9월에는요 공군 조종사가, 공군 비행기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의도에서 발진한 L5형 비행기를 타고 박용석이가 북한으로 가버렸는데, 바로 이 박용석도 바로 성시백의 공작으로 인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군부를 와해시키는 공작을 다양하게 전개했죠. 정말 이 혼자 간첩 한 명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성시백의 이 첩보 이 능력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역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기법을. 자, 8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공작을 했습니다. 자, 성시백은 미 군정에다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경찰, 또 미군 부대, 미군 총사령관, 또 장개석의 그 대만 정부의 영사관 직원들까지, 이 성시백 사건이 터진 다음에 무려 112명이 검거가 됐거든요. 검거가 됐는데 이걸 보니까 미 대사관에 3명이나 침투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그 기무석일 포섭에서 바로 미 정부의 훈련
그 당시 남한 정세에 대한 훌륭하고 각종 기밀 정보를 성시백을 통해서 다 북한으로 다 넘겼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바로 진해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 자료도 다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지금 북한이 자랑한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1950년 2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경에 가서, 일본 동경에 가서 메가더 장군을 갖다가 회담을 하고 오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보도 다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은 바로 이 간첩 성시백의 정보 수집 공작은 놀랄만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적구 후방 공작입니다. 이 성시백에는 북한군이 남침을 해왔을 때 이 후방을 어떻게 다스려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 남조선 북한 인민군들을 갖다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후방 공작 준비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검거되어서 무위에 그친 거죠. 이렇게 크게 9가지 영역에서 대남 공작을 바로 성시백이가 전개를 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성시백이가 체포된 이후에 어떤 이제 그 뒷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시백이가 1950년 6월 27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서울에 입성하기 하루 전날 성시백이를 갖다가 사형을 집행해 버렸거든요. 이 김일성이는 그 복을 받고 매우 상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시백의 혁혁한 이 성과를 기리기 위해서 1950년 6월 3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공화국 영웅에 대한 그 관련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 영웅이 됩니다. 1호입니다. 1호. 북한 공화국 영웅 1호로 바로 성시백이가 나중에 이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시백의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서울에 입성한 그 북한 인민군 부대에다가 소위 그 성시백의 시체를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자 평양 외곽에 있는 10mm 애국 열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시백이의 가묘를 차려놓고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묘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인과 나중에 합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북한에서는 1990년대에 이 성시백의 대남 공작상을 소재로 해서 붉은 단풍잎이라는 다부작 무려 1부부터 7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7부작까지 시리즈로 이걸 연재를 했습니다. 이게 다부작입니다. 성시백의 일대기를 갖다 해서 크게 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1990년에 조국통일상을 갖다가 제정을 했어요. 이 조국통일상을 제정했는데 이 조국통일에 헌신한 북한 내부 또 남한 또 해외 교포들을 갖다가 선정했는데 조국통일상 제1호가 바로 성시백입니다. 북한이 성시백을 얼마나 김일성이가 또 북한 정권이 성시백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죠. 성시백의 애들은 어떻게 됐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성세창인데 그 통일전선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성록창인데 바로 이 북한군 정치군관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이 1948년생입니다. 이름이 성자립인데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바로 김일성이가 지어줬습니다. 이 이제 셋째 아들을 낳고 성시백이가 김일성이한테 셋째 아들 이름을 좀 져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니까 스스로 역량을 키워라 해서 자립, 성자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 성자립이는 나중에 북한 김일성 종합대 총장을 하다 10년 동안 했습니다. 총장을 10년 동안 김일성대학 종합대학의 총장을 했고 그 뒤에 제11기, 12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우리 같은 국회죠. 대의원도 지냈고 그 다음에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시백의 이 자손들은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크게 대우를 해준 거죠. 대우를 해준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이 성시백의 이 대남 공작상은 앞으로 우리 그 대공 요원들, 안보수사 요원들이 이 성시백의 대남 공작상과 그 수법을 아주 저는 이제 간략히 소개했지만은 그걸 낱낱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역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미국의 CIA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쉽게 말하면 정보력, 역량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대남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시백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성시백을 영원히 기리는 겁니다. 자,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가면 그 노동당 청사가 3개가 있습니다. 1호 총사, 이 본부당 청사고, 이게 바로 지금 김정은이가 집무하는 곳입니다. 2호 총사가 있고 3호 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3호 총사가 대남 간첩 공작을 하는 부서들이 입주한 청사입니다. 그 3호 총사 하면 북한에서는 남조선 사업을 하는 부서다 알려져 있죠. 힘이 엄청 센 부서죠. 그 3호 총사의 지하에 영웅관이라는 비밀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직접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가 직접 수표, 우리말로 하면 결제를 해야지 영웅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웅관을 직접 들어갔던 그런 통일전선부 공작원이 남조선 해방전사를 갖다가 핵학공 전사를 갖다가 이제 소설로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우리 공작위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분의 증언입니다. 이 영웅관을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성시백이가 다 사진이 나오고 그 성시백의 공적이 쫙 나오더랍니다. 바로 영웅관에 남조선 혁명 또 조국통일전선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영웅들이 들어가는 영웅관에 제일 먼저 성시백이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 성시백을 아주 전설적인 이 소위 정보 공작원으로, 대남 공작원으로 높이 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성시백이의 대남 공작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차단하는데 활용해야 할 겁니다. 끝으로 해방 정국에서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하는 과정까지 이 혼란한 정국에서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켜내고 여기까지 발전시키는데 바로 해방 정국에서 고생했던 경찰, 또 군, 검찰의 대공 수사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